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재테크입니다. 일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전 사주풀이를 해보고 있는 거죠. 10천간에 대한 일간이 다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물상으로 어떻게 이 사주를 풀어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이론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일간은 정화일간입니다. 이제 병화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정화는 이상적인 세계, 정신적인 지도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화일간의 사주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사주풀이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조회수도 늘고 그리고 구독자들도 한 명씩 두 명씩 늘어갈 때 제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모티베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지요. 그럼 밑밥을 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조는 정화일간입니다. 정화.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달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로 보기도 합니다. 별. 그리고 간목이 있는 경우에 가로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로등. 달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달로 보고, 또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별로 보고, 간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로등으로 보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한다. 길잡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화일간은 어때요? 이게 밤 시간에 저기 또 빛을 발하게 되죠. 달이나 별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해가 떠버리면 그럼 뭐 완전히 꽝이죠, 꽝.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화일간도 그렇고 병화일간도 그렇고 일단은 지지에 어떤 저기 그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오미 시간이 낮 시간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해자축 시간은 밤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사오미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빛을 발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임목, 유금 그리고 해수 돼 있으니까 인생의 한 4분의 3 정도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지만 인생의 4분의 1 정도는 능력 발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도 그렇고 모든 일간에서 그렇죠? 일주죠, 일주. 일주에서 일간 밑에 이렇게 관이 저기 있으면 정관이나 현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 명조죠. 특히 이제 그 일간 밑에 관을 깔고 앉아 있으면 그렇죠? 관을 깔고 앉아 있어도 그렇고 재를 깔고 앉아 있어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재를 깔고 앉아 있는 경우에는 뭐 거의 취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신의 취미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는 이 경제를 부담하는 거죠. 경제를 담당하는 겁니다. 가정경제. 네, 가정경제를 담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여성의 사주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사주니까 대체로 일을 하는데 내가 아주 풍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꼭 일을 해야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관을 깔고 앉아 있으면 물론 모든 걸 다 봐야 되지만 관을 깔고 앉아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재를 깔고 앉아 있으면
자꾸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궁뎅이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 사주에서 관을 깔고 앉아있으면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또 내지는 죄를 깔고 앉아있더라도 일은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그 가이드를 해주셔도 그렇게 지장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는 거죠. 자, 정화에 재가 있잖아요. 재. 근데 이 천간에는, 재만 있고 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재가 추출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재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대단한 이 명성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경제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이 지지가 행동 방향인데 지지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사유축이 있죠. 그렇죠? 사유축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금이잖아요. 금은 이 사람의 재가 된다. 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묘미가 있어요. 해묘미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인의 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의 한목. 그러니까 여기는 목의 행위를 해도 되고 금의 행위를 해도 돼요. 그런데 목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인성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의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에 대한 행위를 할 것이다. 금. 직장을 잡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대학 전공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금이라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과면. 만약에 문과라면, 법, 경제, 경영, 예? 아니면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과라면 생명공학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IT, 운동,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명조의 명주죠. 명주는 수학을 전공하고 지금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IT를 이용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딱 잡았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정도만 해도 나이스한 겁니다. 나이스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화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운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대운이 참 안타까운 게 20대부터 49까지죠. 그 49까지가 이게 사오미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 그러니까 이게 참 젊었을 때 노력을 막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한 70에서 80 정도 밖에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밤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제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새벽 시간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밤 시간으로 가게 되니까 이 사주는 대운을 가지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능력 발휘가 되는 그런 사주다. 그러니까 대기만성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운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제대운은 어릴 때 지나갔고 그렇죠. 근데 관대운이 이쪽에 늦게 오니까 이건 사실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 관이 오면서 그죠? 관이 오면서 여기에
뭐죠? 그 지지에 부부궁이 움직여야 돼요. 부부궁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해자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묘미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해묘미.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가 걸리고, 그렇죠? 이때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인의 한목이 돼 있는 상황인데, 결혼은 좀, 쉽지는 않겠다.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이 무오대운에 보면은 이제 무무가 되니까, 무무가 되니까, 우리 저거 했죠. 천간합으로 끌어오는 거 있죠. 이때 개수가 올 수가 있겠다. 개수. 결혼 운이 약하긴 하지만 이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40살에도 보면은 정사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정사가 오게 되면, 그죠? 정사가 오게 되면 정정이 임수를 끌고 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대운으로 보면은, 글자로 보면은 결혼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보면은 결혼운이 살짝 끼어는 있어요. 특히 병진대운에는 병신합수가 되잖아요. 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된다.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세운. 이거 대운 말고, 일단 대운에서도 개수가 오고, 임수가 오고, 병신합이 되고, 그죠? 이걸 이제 확인했으니까, 세운에서, 관이 오는 해, 그리고 지지에, 저기, 부부궁이 움직이는 해, 이때는 결혼을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럴 때 결혼을 그 이외에, 그죠? 관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부부궁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많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순탄치 않은 거죠. 순탄치 않은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꼭 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직장운도 있는 거니까, 직장운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숨어 있다. 다 숨어 있다. 그러니까 60 되기 전에 59까지는 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지에 뭘 깔고 있냐? 인신사회를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인, 신, 사, 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신사회를 깔고 앉아 있는 경우에는 바빠요. 바쁩니다. 그런데 이 인신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를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임목을 쓰든지, 해수를 쓰든지, 아니면 사화를 쓰든지. 근데 다행히 사유축이 되어서 IT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인신사회의 피해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이 정화가 임수를 끌고 오는 거니까 자기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관도 생기고 남자도 생기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해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쉽게 끌어올 수 있다. 뿌리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봐라. 시간을 보고 그것이 밤 시간으로 가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낮 시간으로 가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재가 있는지, 관이 있는지, 그리고 행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신금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병화가 오게 되면, 이때는 내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다행스럽게 그 병화가 오더라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해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화일간은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간이기도 해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른 명절을 가지고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죠. 고맙습니다.